크게 목차로는 제가 인트로와 이제 학습 방법, 그다음에 주요 내용, 후기 및 평가의 큰 네 가지 꼭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인트로에 대해서는 과연 이 AI 매스매포 AI를 왜 들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서부터 저는 처음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 7주간의 어떤 강의를 끝나고 난 뒤에 느꼈었던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6, 7주간의 과정 속에서 학습 참여를 했었던 과정과 그 후기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그 Q&A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서 다 학우분들과 이제 교수님께서 올려주셨었던 자료 사진들이고요. 뭐 딥페이크, 그 다음에 뭔가 사진을 촬영했었을 때 이 어떤 품종에 대한 부분들, 오늘 그리고 배웠었던 애니스트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AI에 대한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보다 보면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인문학 출신으로 졸업을 해서 거의 20년 동안 수학이란 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할 줄 몰라서 은행조차도 들어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순수 인문학 출신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저일 거고요. 아는 게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한데 이제 IPO라는 어떤 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프로세스가 인풋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의 단계를 거쳐서 저도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교수님의 강의를 토대로 저희가 셀프 스터디를 하고 Q&A를 통해서 최종 산출물로 PBL을 내보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PBL에서 나왔던 나름대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셀프 스터디라고 Q&A를 하는 반복되는 과정을 거쳤던 거고요. 여기 밑에 부분은 각각의 단계들마다 저희가 진행했었던 액션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셀프 스터디에서 처음에 되게 막연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당장 미분이라는 그 단어 용어조차도 제가 정의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기초 영어를 공부하고 강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풀이를 해보고, 그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세이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좀 도출되는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로 이런 부분들이 쭉 이어지면서 학습 방법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메인으로 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크게 수학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심화 학습, 그 다음에 Q&A 액티비티를 했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그 대부분도 많이 작성을 하셨겠지만 저는 뭐 380페이지 그게 근데 제가 혼자 작성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모든 학우분들이 올려주셨던 Q&A를 바탕으로 저는 그냥 어떻게 붙여넣기를 한 거고, 그 자료가 나중에는 이 PBL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도 그 보고서 하나만으로도 공부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380페이지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거기서 몇 가지 부분들만 제가 조금 도출해서 작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수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학습을 저희가 진행했었던 방법은요, 용어에 대한 학습과 그 다음에 세이지에 대한 실습, 그 다음에 열린 문제를 풀어보고 PBL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다들 이 PBL 보고서에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다들 작성을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세이지를 실습을 했고, 그 실습을 했는 부분들을 이렇게 캡처를 두면서 같이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기말고사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이 끝나고 난 뒤에 계속 지속적으로 배운 것들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쭉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출했었던 내용들은 벡터에서부터 시작해서 PCA까지 이루기까지 저희가 수업에서 다뤘던 용어들을 뭐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했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심화학습입니다. 어떤 용어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그 용어에 정의되어 있는 수학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연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운 것 중에서 10가지 이상에 대한 제가 학습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했던 내용들이 아마도 PBL 보고서의 산출물로서 남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용어의 정리에서 조금 더 심화되어 있어서 방정식의 해부터 시작해서 오늘 배웠었던 5차 역점 화법, 그다음에 인공신경망까지 좀 다룰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첨에 대해서 별첨을 통해서 그 안에 몇 가지 제가 배웠었던 인사이트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저보다 더 전문화되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강의를 한다는 목적은 아니고요. 제가 정리했던 어떤 후기를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함수의 경우에는 뭐 단순 어떻게 보면 미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분이라는 것조차도 20년 동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도함수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런 어떤 함수의 기울기를 계속적으로 구해서 기울기가 이제 낮은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사하강법에 필요한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분이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n차까지 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n개 도함수라는 어떤 정의까지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사인 유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사익각을 코사인 값으로 해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결국 그 코사인에 대한 유사도 값이 작게 되면은 그 데이터끼리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사도가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복잡하게 되면 그 차원에 대한 유사도를 분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곳에서 이제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아마도 주성분 분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다 차원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데이터들을 어떤 그 최소화시키면서 뭐 1차 또는 2차 함수로 이제 좁혀가는 과정인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행렬을 생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표준화, 뭐 센터링이나 스크롤링을 통해 가지고 표준화 처리를 하고 PCA를 진행해서 그 PCA에서 나왔던 어떤 값들이 기존에 있던 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포함하고 보존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R 프로그램에서 이제 라인 플롯을 활용해서 이런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PC1이나 PC2까지 원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웠던 5차 역전파법인데요. 어떤 임의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예측값과 관측값에 대한 차이를 오차를 이제 계속 줄여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그 가중치를 갱신하는 오늘 뭐 웨이트 I, WI라는 걸 이제 구하면서 계속 그 오차를 줄여가는 방법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알고리즘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해서 오늘 어떤 예습했었던 학습 내용도 PBL에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Q&A에 대한 저의 액티비티입니다. 총 기간 동안 총 29건의 어떤 Q&A에 참석을 했고요. 그 안에 보면 코멘트나 어떤 질의응답과 그다음에 학우분들이 올려주셨던 내용에 대한 디스커션을 같이 진행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PB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했었던 내용들을 리스트업을 좀 시켰고요. 그 안에서 답변을 달았던 거를 PBL 보고서에 같이 녹여서 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후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참 PBL 보고서에도 다 담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크게 4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배운 점과 느낀 점, 그 다음에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배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수학이라는 게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우리 AI MBA 코스에 있어서 필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몰라도 뭐 수업 넘어가겠지라고 했는데 이 수업 모르면 앞에 2년 동안 너무 고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뭔가 넷플릭스나 어떤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어떤 단어만 들었을 뿐이지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에 대한 수학적 방식을 알지는 못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지식들을 쌓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느낀 점은 부끄러움과 기대감입니다. 부끄러움이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디지털 분야에서 8년 동안 일을 했지만 과연 이 AI 데이터 관련해서 얼마만큼 제가 전문화가 있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업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이 부족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만큼 앞으로 2년 동안 배워간다면 충분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뭐 기초 수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 수학은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제공해 주셨던 그 링크들이나 아니면 세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수업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평가는 성실함과 부족함입니다. 뭐 자기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저는 부족합니다. 뭐 용어도 정의를 다 하라고 하면은 수학 공식도 다 나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부분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실함이라는 것을 채우게 된 거고요. 아마도 퇴근하고 매일매일 뭐 밤 10시, 11시까지 남아서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했었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동료 평가는 확실히 똑똑한 분들이 많구나. 예. 그리고 그런 학우분들을 보면서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동기부여를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협력과 상호보완은요, 제가 정말 이 모르고 교수님께도 여쭤보기 부끄러울 만큼 기초적인 내용이었지만 옆에 계시는 학우분들이나 어떤 올려준 Q&A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용어들을 정리를 하고 스스로가 조금 이렇게 내재화시켜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좀 상호 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를 바탕으로 저는 저희 이 수업이 경쟁력 있는 지식의 향연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존의 어떤 주입식 교육에서 수학 공식만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배워가고 거기에 대한 산출물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까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평가에서는 뭐 앞에 말씀드린 거고요. 동료평가를 조금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와 이제 매일 거의 저희 와이프하고 얼굴 보는 시간보다 저희 이제 동료들하고 더 얼굴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송희섭하고 박정호하고 변다혜 동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밤 11시까지 남아서 이렇게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근하고나 이제 최승훈 학우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앞서가는 전문 지식으로 참 부끄러움을 많이 주긴 했는데 큰 동기부여가 된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매스포딕 for AI 수업은 경쟁력 있는 지식의 향연에 우리 참가자들이 다 같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2년 잘 부탁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해줬습니다. 두 번 김규인 씨 나와서 발표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저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거 오늘은 해야지. 그건 나중에. 자, 발표 수고했고요. 내 선물로 이번 달에 나오게 될 인공지능 기초수학 책을 드리고, 이게 뭐냐면 내가 전에 만든 건데, 이게 수학의 개척자들이에요. 아시아 수학자 절반, 서양 수학자 절반. 그리고 아시아 수학자 중에서 한국 수학자 12명, 그 다음에 해외 수학자 12명.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앞으로 AI 분야의 특히 핀테크 분야의 개척자로 그리고 크게 성장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거 선물로 이거 만든 것을 내가 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내 명함도 하나 줄게요. 내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계속 일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주저없이 연락 주도록 하세요. 김규인 씨는 준비해서 바로 발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김규인 씨께 어느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부터는 질문 답변 받을 때 그때 나와서 딱 준비해 주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보기에서 뷰에서 전체 스크린 풀 전체 화면 거기 어디 있죠? 뷰 오케이. 자 김규인 씨. 자, 이어서 김규인 씨가 한 10분 정도에 거쳐서 파이널 PBL 보고서의 주요 부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줄게. 응? 마스크 잠깐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선 앞에 정근영님이 너무 발표를 잘 해주시고 정리를 잘 해주셔서 역시 반장님은 다르구나 이런 걸 한 번 다시 느꼈고요. 저는 그렇게 준비는 하지 못했지만 일단 제가 느낀 바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되게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의 향연이 막 지속되면서 그 교수님께서 중간에 노름이 뭔지 아냐고 모두에게 물어보셨을 때 전 노름뿐만 아니라 그전 것도 다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요. 첫 주에 좀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는 그 처음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만의 언어로 바꿔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바꾸다 보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적게 되면서 조금씩 이해를 더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들은 뭐 수학적인 내용이라 다들 정리하신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좀 스킵을 하고 저는 저희가 이제 그 각자 차이가 나는 경험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이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운 게 사실 이렇게 그 학습에 대한 기본 그 수준이 다른 분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얼마나 좀 많이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했고요. 지금 이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정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저도 사실 수학을 별로 이렇게 친숙하게 살질 못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좀 초반에 할애를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의 개념이 잡히면서 그 다음 개념이 조금 연결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 평가를 한 건데요. 뭐 후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제 평가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사실 굉장히 이 수업에서 좀 좋았던 부분이 프로그램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3차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답이 도출되지를 않잖아요. 저희가 그 개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숫자가 나와주니까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일단은 3차원까지는 도형으로도 그려지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저희가 코딩을 하지 않고 다 코딩돼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많이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교수님이 주신 교재하고 이 프로그램을 위주로 좀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의 그런 관련 강의들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의 강의들도 요즘 저처럼 초보자들을 위해서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Q&A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혼자 생각했던 개념을 Q&A에 처음 쓰려고 하니까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사실 다른 분들 다 알고 있는데 틀린 거 써가지고 괜히 혼자 모르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억지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쓰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개념을 좀 잡아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완벽히 이해한 상태에서 쓰시지는 않은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같이 배워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90점을 주었고요. 이거는 솔직히 열린 문제도 많이 풀어보지 못했고 개념도 이해도가 좀 낮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주는 거니까 좋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사실 모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좀 과정이 좀 많이 이렇게 공유되는 느낌으로 나갔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화구를 추천하라 정두영 화구님을 추천을 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갈 때 답변 달아주신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 분을 추천을 했는데 여러분을 추천해도 되는지 알았으면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적을 걸 그랬는데 제가 딱 한 분만 고르느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액션 러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만족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습자 간의 그런 사전 지식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다 오픈하시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다 깔아주셔가지고 아는 분들은 스킵을 하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사전 학습할 수 있게 열려 있었던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라도 따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개선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과정을 시작한 이후에는 뭐 별로 제 스스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처럼 좀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지식을 조금 보강할 수 있는 어떤 프리 코스라든지 뭐 퀴즈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 수업 들으면 놀랄 거예요라는 얘기를 해주면 첫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준비를 하고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조금 적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부동산 플랫폼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지금 새로운 플랫폼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저희가 추천 시스템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할 때 이걸 뺐던 이유가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요즘 추천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AI가 있어서 좀 허접한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하면 좋은 얘기를 못 듣기 때문에 추천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인기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바꿔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천 시스템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적어봤고요. 일단은 뭐 여기서는 코사인 유사도라고만 했는데 이때는 제가 배울 때 코사인 유사도까지만 배워서 그렇게 쓴 거였고 실제로 이제 주성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체역순파법이라든지 저희가 배웠던 개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배우는 내용을 이제 배워서 나중에 이쪽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파이널 커멘트인데요. 사실 제가 이해도가 정말 많이 증대됐다는 걸 좀 체감을 했고 물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 배워 나가야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수학적 배경을 이런 과정이 아니었으면 제가 배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정을 듣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교육 과정을 같이 하게 돼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송은섭 씨 나오셔서 발표 준비하시고요. 근데 첫 시간 그 수업이 그렇게 빨랐어요? 그렇게 놀랄만 했어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 쭉 넘어가서 첫 시간 수업은 사실은 나도 요번에 여러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잘 정리해서 송은섭 씨 나와서 발표 준비해 주세요. 소개한 거예요. 굉장히 키 포인트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방정식에 근을 구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어도 그래프가 만나는 점 또는 그래프와 X축 또는 Y축과 만나는 점을 그냥 이터러티브하게 구할 수 있거나 또는 줌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준 거거든요. 그게 아이겐밸류 구하거나 아이겐벡터 구하는 것도 포함해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 중, 고에서 배우는 수학의 엄청난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뭐 이렇게 구할 때는 연립방정식 푸는 걸 사용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내가 영어로 쓴 책이 2권 있는데 이게 미적분학인데 이게 완전히 다 코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그림은 다 내 코드로 그린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모든 것을. 얼마 전에 브라질 국립대학교에서 이 책을 자기네 브라질 말로 번역해서 발간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어쨌든 근데 미적분학의 모든 코드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 선물로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조 말부터 최근까지 한 근대사의 개척자까지 이 책들을 쭉 모아서 전에 내가 발표한 건데 선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라고 기념으로 주겠어요. 자, 지금 자, 수고했어요. 자, 송우섭 님이 이제 파이널 PBL 보고서를 중에서 유의미한 내용들을 추려서 한 10분 동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간인데요. 발표라는 거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퀴즈 할 때도 다 폴스로 체크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뭐 벡터라는 개념 자체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사람으로서 이 6, 7주라는 이 수업 기간이 사실 되게 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뭐 얼른 포기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아까 이제 정근엽 하고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매일 끝나고 남아서 이제 형님 공부하셔야지라고 하고 저를 끌고 올라가 준 동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PBL 보고서에서 이제 뭐 유의미한 내용은 사실 뭐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적어 주셨을 거고 가능하면 제가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 위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문과 출신에 이제 수학도 잘 모르고 했었습니다. 교재에서도 이제 뭐 용어도 낯설고 수식은 더더욱 낯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재에 읽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Q&A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그 답글들이나 교수님이나 조교님들이 올려주시는 답글들이 오히려 제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이렇게 수식보다는 글로 풀어져 있는 것들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문과 출신들을 위해서 일반인을 위한 그 메스퍼 AI 링크를 주신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개념을 잡아나갈 수 있었고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 세이지 MS 코드를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해될 수 있었던 케이스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넘어온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고 특히 제일 많이 느꼈던 건 진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존경스럽다는 겁니다. 그 사실 이 모르는 사람이 끼어 있을 때 상당히 이 수업 진도나 이런 게 많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그런 Q&A 답변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AI라는 거에 대해서 수학이 이렇게 필요한지도 사실은 잘 몰랐었고요. 근데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수학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수업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은 이제 이 교수님께서 주신 링크들과 그다음에 이제 요 PBL 보고서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글 달아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학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뭔가 여기서 남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AI라는 분야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뭔가 계속해서 이거를 학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부족하고 뭐 여러분들에 비해서 많이 좀 뒤처진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정근엽하고 얘기한 것처럼 성실하게 계속해서 좀 끝까지 공부할 생각입니다. 지금 은행 내부적으로 이제 뭐 사업계획 시즌이다 해가지고 뭐 더케이 오픈이다 해가지고 많이들 바쁘시고 야근도 많이 하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제 Q&A 활동이나 PBL 보고서나 특히 뭐 이 과목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뭐 다음 오후 수업에서도 이제 또 팀별 발표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런 걸 하면서 매일 저녁 그 업무 끝나고 7층에 올라가면 항상 저희 팀뿐만 아니고 다른 팀분들도 같이 올라와서 회의하고 그런 거를 같이 토론하는 걸 보면서 아, 국민은행 직원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김혜영님 발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선물로 내가 이게 그 소모선님 수고 많이 했고요. 저기 정말로 성실함을 볼 수 있었고 이건 포카 카드예요. 포카 카드. 저기 52명의 그 위대한 수학자들 한국인 수학자 포함해서 선물로 가지고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 발표 준비하시는 동안 이 책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자책을 무료로 줬잖아요. 이 책은 북이오라는 북.io에 가면 이 책을 아마 이달 말부터 일부에 저기 그 전자책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저기 관심 있는 분은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 보니까 그냥 무료로 주니까 공부를 더 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일부를 내고 그 다음에 쭉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려고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시작하십시다. 오케이. 여기서 보기에서 전체 화면으로 하고 말고 이것만 그냥 줄여줍시다. 오케이. 자, 김효영 님이 파이널 PBL 보고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본인이 느낀 부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개발부 소속의 김효영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만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와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다들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 저는 이제 나름 수학을 했었고요. 했었고 그리고서 이제 회사 들어와서는 진짜 수학을 쓸 일이 거의 없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수업은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처음 수업을 듣다 보니까는 제 기억이 옛날 같지가 않구나. 와, 이제 이해력도 정말 많이 떨어지는구나를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교수님의 새로운 이런 수업 방식 덕분에 제 나름대로 이런 개념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리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개념이 잘 안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까라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생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걔가 이제 자기는 수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느냐,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써먹는데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키느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여기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제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렇게도 활용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쓸 수가 있구나. 집에 이제 문과생들이 되게 많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정말 생활 속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교수님의 이런 수업 방식 덕분에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고 저건 저렇게 쓸 수 있고 특히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이렇게 설명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용어 자체들이 되게 어렵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잘 안 와닿는데 그 Q&A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념들을 너무나도 쉽게 잘 찾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그 도함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코사인 유사도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그거를 예시를 풀어서 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구나가 딱 개념적으로 너무 와닿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진짜 그분한테 정말 점수를 너무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들 이제 이렇게 했던 거 하고 그리고 저 이제 PCA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닐슨 교수님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효를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같이 프로젝트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수학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리는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 수업을 통해서 너무 좋았던 것들은 Q&A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학부분들한테 내가 궁금했던 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궁금했던 걸 대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들이 참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내가 이거는 한국의 근대 수학을 개척한 1880년부터 1960년까지 한국의 수학의 최고의 그 리더들, 그 개척자들을 쓴 책인데 선물로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그 김정환님 5분 동안 한 5분에 10분 사이에 본인 PBL 보고서 발표해 주도록 해서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도 수학 중등학교 또 수학 초등학교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냥 수학을 훨씬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2023년까지 거의 8조 정도를 투자해서 그걸 환경을 수학과학 교육 변화를 만들 거예요. 중고등학교 교육은 아주 지금같이 시어리를 컴팩트하게 하면서 가는데 거기에 메센 코딩이 들어가서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2차 더함수 구하고 뭐 이렇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그때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 수학을 지금같이 배우게 되도록 이제 틀이 바뀌어갈 거예요. 김혜영 씨 같으면 저기 자제분들이 그렇게 준비 잘 되도록 그렇게 또 해서, 그러고 이게 이해 안 되는 건 실제로 비주얼라이즈도 시키고,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것들을 간단한 건 할 수 있게 하고, 복잡한 거는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걸 연계를 잘 시켜주는 그런 것이 해준다면 애들이 사회에 진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김정환 씨가 PBL 보고서를 5분에 10분 사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기술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오늘 발표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는데 일단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너무 발표들을 잘 해주시고 제가 앞에서 작성하신 거에 비해서는 좀 지금 김우영 차장님께서 작성하신 걸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긴 한데, 앞에 이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요약을 잘 해주셔서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가 이런 개념들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사실 제가 이거를 코드로는 한번 좀 몇 번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드로 하다 보면은 모델 자체를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게 튜닝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이게 성능이 왜 안 나오지? 근데 수학적 지식이나 배경이 너무 약하고, 예전에 이제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해보긴 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은 경사하강법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코드에는 들어갔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질문도 해보긴 했는데 명쾌한 답을 좀 못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2차 도함수나 이런 것들을 이런 근사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세이지MS를 해보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다 보니까 이게 좀 매칭이 되면서 이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이런 학습률이라든가 이런 초기 근사에 대해서 좀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제 접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저도 내용 참석할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하다가 나름은 이제 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문자 분류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을 때 제가 이게 성능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좋게 나왔는데 튜닝이 안 된다. 이런 LSTM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코드로는 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샘플 코드를 갖다가 해봤더니 성능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배웠던 5차 역전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를 하고 했다면 좀 더 나은 성능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코사인 유사도나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인지 지금 작성한 부분을 좀 찾지를 못하는데, 코사인 유사도를 저희가 연초에 기술혁신센터다 보니까 디지털 인감을 기존에 이제 저장됐던 이미지랑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 들고 온 인감 이미지 유사도 평가를 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거 자체도 코드를 이제 인터넷에 있는 코드를 갖다가 짜서 하면은 유사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향후에 그런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때 좀 더 확실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전반적으로 그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기존의 필드에서의 어떤 그런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코드로만 배웠던 코드로만 접근했던 그런 거에서 진짜 이론이 접목이 되면서 진짜 그 더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지 않았나. 또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금 당장 이런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100%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수학이라는 100이라는 어떤 그 바다가 있다면 그 AI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전반적인 방향을 어느 부분이 필요해라는 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학습했을 때 좀 더 기술과 이런 기존의 이제 수학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좀 기초가 되는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원 씨, 이거는 전에 근데 한국말로 그거를 그 세계 수학 위대한 수학자들을 했더니 영어로 좀 써달라고 외국 사람들이 부탁해서 다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만든 거예요.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발표할 때 먼저 띄워놓으세요. 화면 쉐어를 스크린 쉐어를 바꿔줘야지 화면이 기록되니까 그거를 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그럼 한글로 계속 돼? 화면에 잘 떠요? 그러면 됐고. 근데 어떤 건 한글 파일이고 어떤 건 어드 파일이고 막 그러잖아. 이거를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본 화면은 다 들어가. 그래? 그러면 쉽게 됐다. 매번 들락날락 안 해도 되게 잘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또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자기 발표를 본인이 깨우친 거 중요한 부분 한두 개 하고 파이널 코멘트만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전체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는 같이 충분히 공유가 됐으니까 몇 분이 하면서 본인이 낸 보고서 중에서 본인이 직접 해보고 그리고 느낀 거, 깨우친 거, 그거 한두 가지 하고 파이널 코멘트만 해주십시다. 자, 발표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기획부에서 근무하는 김용원입니다. 최준호 씨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일단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은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이공계를 나왔는데요. 근데 다 까먹어서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웹서핑도 많이 했는데 근데 결국 저기 교수님이 링크해준 자료들에 다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처음에 그 함수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 함수를 다시 행렬로 표현하고 그 행렬을 다 벡터화해서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뭐 정규 직기화하면서 다시 또 행렬을 또 나눠서 또 간편하게 보기도 하고 축을 바꿔서 데이터를 다른 각도로 보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그 함수에 대한 그 해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이라는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PCA나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 좀 난해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수학이라는 게 말로 들으면 알겠는데 이게 기호로 받아들이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수학 기호 자체를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걸 배워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PBL 보고서도 솔직히 제가 중간 때까지만 해도 좀 밑에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밑에서 좀 벗어나려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뭐 알아가면서 AI MBA를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걸로 선물로 대신할게요. 수고했고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최준원 씨가 본인이 직접 해본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개념이라든지 와 함께 그걸 통해서 깨우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파이널 코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재개발부에서 연수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최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우선
Q&A 형태로 질문과 답변으로 수업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처음에 저는 공부를 할 때 책을 쭉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수학을 논 지도 오래됐었고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그 이제 인트로를 주신 거를 먼저 한번 딱 보고선 진행을 하니까 이제 부족한 거는 또 책에 다 나와 있고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두 번, 세 번 해주시고 모르는 게 Q&A 가서 공유를 하고 이런 게 너무 네, 좋았던 것 같고 우선 크게 네, 다른 개념들은 다 스킵을 하고 네, 새로 배운, 그러니까 그 깨우친 거 네. 어떤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벡터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개념들에 대해서 이걸 왜 이렇게 진행을 하지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냥 특이값분에 딱 가서 이것 때문에 앞에 이론들을 다 배웠구나 라는 것과 그 뒤에 이제 뭐 주성분부설 가서 또 거기서 SVD를 쓰고 뭐 거기에 고유값분해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요거까지 봤었던 게 가장 크게 잘 깨우쳤던 것 같고 저는 일을 할 때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개념을 보기 전에 코드를 먼저 보고 개념을 보면 이해가 더 빨리 됐었던 케이스도 있었어서 그런 게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파이널 코멘트 마지막 페이지. 파이널 코멘트 제가 누락을 하는 바람에 누락을 했어요? 네. 여기에 없었어요? 아마 그냥 코멘트로만 해서 어디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었고 네, Q&A 통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어서 김택은 씨, 김택은 씨. 이 책은 뭐였냐면 아까 그 한국 근대 수학사 책 쓸 때 이게 인쇄소에 넘긴 버전이에요. 우리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책은 영준 윌슨 교수님 드리려고 아직 그 시중에 나오지 않은 책인데 하나 더 여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발표하실 분 중에서 이거를 꼭 갖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발표하기 전에 얘기하고 발표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제일 발표 잘하는 사람한테 줄게요. 자,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리스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앞에 분들이 진짜 발표를 너무 다 준비를 많이 해주고 저까지 지금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 앞에 그 다음에 하신 것들을 이렇게 쑥 훑으면서 하신 걸 보니까 제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서 좀 느낀 점 위주로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고 저는 이제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저기 공대나 수학과 나오신 분들이나 문과 그쪽이 하시는 분들에서 대비해가지고는 좀 통계나 수학이나 이런 부분은 좀 친숙하긴 하지만 이제 뭐 공대에 이제 나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랑 보다는 조금 그런 수학적 지식이 좀 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면 차별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수학 공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한다기보다는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걸 좀 의도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과연 이런 수학적 방법이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좀 학습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공이 돼서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제 나름대로의 문제에 한번 넣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찾았던 자료들 그리고 공유해 주셨던 자료 같은 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저희가 예제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느꼈던 거는 이제 Q&A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다들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도 너무 이게 생소한 방식이라 좀 처음에는 너무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불만도 많았고 근데 이제 한 2주나 3주 정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런 수업 방식을 이제 택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느꼈던 게 그냥 Q&A나 이런 것들은 그냥 코멘트 한번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또 코멘트를 이제 직접 게시물을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또 이게 준비를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틀린 게 있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Q&A 게시물을 이제 올리면서 더 많은 공부가 좀 되고 한 번 더 정리하는 기회가 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점은 최승원 씨?
최승원 씨. 그리고 이제 Q&A를 아, 했을 때 제가 가장 느꼈던 거는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박정우.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걸 좀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한 오늘 점이 못 좀 오신 분이 누구지? 있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고, 그것보다도 이제 다들 똑같이 힘들구나.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고, 그 다음에 오늘 학교에 출장을 가신 분, 선물. 그걸 제외하고, 최승원 씨하고 박정우 씨가 아마 행사에 참석한 것 같고, 박정우 씨, 어디 있어요? 박정우 씨 준비하세요. 다음 발표자들은 준비해 주세요. 이어서,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본인이 깨우친 거를 중심으로 얘기하시고, 그 파이널 코멘트를 보태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3분씩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네. 자, 바로 다음 분. 자, 박정우 씨, 다음에 김성학 씨 안 계시죠? 그 다음에 문정현 씨 안 계시죠? 네, 문정현 씨가 아마 출산했던가. 정두용 씨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변다윗 씨 여기 나와서 대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거기 앉아 계시고 그쪽에 앉아 계시고 교수님 말씀하신 책을 받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네, 다름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저도 경영학과 출신인데 이제 수학을 통계 그다음에 수학을 다 배우긴 했지만 20년 동안 쓰지 않고 학교 다닐 때도 사실 이제 놀기 바빴기 때문에 잘 깊이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 1등 정근엽 반장과 성은석 장님과 다 같이 공부 정말 많이 했었고 내용들은 다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다 정리를 했었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댓글을 달기 위한 공부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위한 공부가 처음에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었지만 막상 하고 나니까 이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이런 건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디선가 다른 데서 쓸 수 있겠다 그런 약간 자신감은 갖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 이제 저희 KB 유니버스의 이런 마이머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과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정말 이 AI와 지금 수학과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더 차별화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차별화되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이제 어떤 위기이자 또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여기 공부하면서 이제 제일 기억 속에 남았고 그래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했던 것들이 코사인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 어쨌든 고객의 어떤 사용 지출, 사용 어떤 습관을 분석해서 그것과 유사도를 가진 어떤 다른 추가적인 고객의 지출을 유도해내고 어떤 지출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오늘 배웠던 이제 엠리스트 같은 인식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이 꼭 이제 필기를 인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 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고객이 어떤 자체적으로 남겨놓은 자료들을 잘 이용해서 만드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1시까지 밤 11시까지 고생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같은 팀에서 또 좋은 결과를 첫 번째, 세 번째 발표도 하시고 근데 정말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인 왜 그런지 행렬이 왜 곱해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간 많이 남았는데 더 다른 학원들과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또 KB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널 코멘트. 다 끝났다. 그래요? 네. 한번 봅시다. 거기에는 어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봅시다. 네.
네.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제 그 기말 평가에서 썼을 때 이제 이 5주 6주차에 들어와서야 이제 앞에 4주차 동안 수업을 이걸 왜 했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좀 처음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하나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이제 5, 6주차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를 앞에 1주차에서 사실 이제 내용을 알고 있으니 이걸 앞으로 더욱더 내가 다시 공부를 하고 발전시키면은 이 AI를 활용하는 데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땐 언제나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또 본인이 한 거는 기억이 나겠죠? 네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두용 씨 발표해 주시고 참 그래요. 책은 누구 줄지 내가 좀 더 그 발표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 줄게요. 이거는 그럼 나중에. 자, 정두용 씨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 3분에서 5분 사이 발표해 주세요. 다음에는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 하나씩 받고 답변하는 동안에 준비하고 바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네,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KB국민카드의 전략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두용입니다. 네. 일단은 깨우친 거. 네, 깨우친 게 많지 않지만 네, 일단은 저는 공부 과정을 이제 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한국어가 좀 낯설기도 했고 이제 용어들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최대한 복습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주차별로 이렇게 정의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작업을 계속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저가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고 또 미니멀 스패닝 셋이라고 쓰신 게 있는데 그 의미는 이해하시고 쓴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를 좀 했었던 지금은. 것 같은데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저는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다. 의미가 뭐예요? 전체 스팬된 스페이스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그런 거보다 이렇게 R3라 그러면 그 안에 1차 독립인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E1도 있고 E2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E1, E2 갖고는 R3 못 만들잖아요. 근데 E1, E2, E3 세 개 있으면 R3를 생성할 수 있죠. 그 E1, E2도 1차 독립인 집합이죠. 근데 E1, E2, E3도 1차 독립인 벡터들이죠. E1 플러스 E2하고 거기다 해도 4개 벡터도 1차 독립이죠. 벡터들이죠. 근데 그것도 스팬하죠. 전체를, R3를. 근데 개수가 4개잖아. 2개는 너무 모자라고 4개는 남고 근데 1차 독립인 벡터들이 R3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3개. 그게 맥시멈인 거예요. 하나나 2개도 1차 독립인 벡터지만 그거는 스팬을 못해서 기저가 못 되고 R3의 1차 독립인 벡터가 3개가 되면 R3를 스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저가 되는 거예요. 기저가 되려면 1차 독립이면서 스팬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1차 독립인 벡터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개수가 최대된 것은 다 기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은 다 기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거기가 썼을 때는 보고서에 그 쓴 내용이 뭔지 아는 것들을 써야 돼요. 그냥 막 모아놓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모아놓을 때 이해 안 되면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물어봐서 정리해서 이건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하고 보고서에 쭉 정리가 돼 있으면 나중에라도 그게 자기의 지식이 되죠. 근데 막 모아만 놓으면 큰 의미가 안 되죠. 자, 마지막 파이널 코멘트.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업을 들었던 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세팅 좀 이제 해주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강의 자료가 계속 온라인으로 올라와 있었고 이제 세이지 코드를 통해서 직접 손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풀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시스템도 안정화됐고 여러분들도 다 정말 잘 적응해 주셔서 무리 없이 사실 이게 한 학기 동안 14주나 15주
하는 내용인데 통계를 물론 영준일순 교수님께서 좀 맡아주셨지만 정말 6주에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잘 그 리스트럭처링을 하고 다듬어서 무사히 다 달성하게 돼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변다윈 씨가 발표하고 잠깐 수고하셨어요. 변다윈 씨가 선물입니다. 변다윈 씨 발표하고 이어서 최승은 씨가 지금 최승원 씨가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줌으로 발표를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창원 씨, 조경범 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